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오늘은 AI의 아주 흥미로운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계층적 추론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AI가 예를 들어 동물, 그 아래 포유류, 또 그 아래 강아지, 그리고 뭐 리트리버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 담긴 그 독창적인 해법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AI가 단순히 이건 강아지네, 저건 고양이네 이렇게 분류하는 걸 넘어서요. 네. 얘네들 사이의 어떤 상하관계,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어요. 아, 이해의 문제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층적 인식 모델이라는 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 모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하고요. 과연 AI가 세상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는 걸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자료를 좀 보니까요. 현재 AI는 주로 수평적 학습, 영어로는 flat learning이라고 하죠. 여기에 좀 의존한다고 나와요. 네. 예를 들어 강아지랑 그 하위 품종인 리트리버를 AI한테 가르칠 때 이걸 동시에 배우면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배워도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리트리버는 강아지의 한 종류다,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 이런 계층 구조 자체를 뭐랄까 좀 유연하게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그 딥러닝 모델들이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인식 같은 거 보면 놀랍죠. 네. 근데 여러 층에 걸친 어떤 추상적인 관계, 방금 말씀하신 A는 B의 한 종류고 B는 C의 한 종류다,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명시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아, 원래 설계 자체가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각 모델은 보통 특정 수중의 분류, 예를 들면 뭐 동물, 사물 구분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 여러 수준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셈이죠. 물론 요즘엔 그래프 신경망, GNN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다루는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 그래프를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단계고요.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그 지식 구조를 잘 정리해 놓은 온톨로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드넷 같은 거요. 네, 있죠. 이론적으로는 보면 리트리버, 강아지, 포유류, 동물 이런 계층 구조, 트릭 구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실제 AI 학습에 쓰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월드넷 같은 기존 온톨로지, 분명히 그런 계층 관계를 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정된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AI 모델들이 이 정보를 그냥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막 새로운 관계를 추론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계속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계층 구조를 유연하게 업데이트한다거나 이런 건 잘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적인 정보 활용을 되는데 동적인 학습이나 추론은 어렵다. 그렇죠. 딱 그겁니다. 뭐랄까, 정해진 지도를 보는 거랑 직접 길을 찾고 새로운 지름길까지 발견하는 것 사이의 차이, 뭐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좀 큰 편이죠. 그래서 기존 방식들의 이런 한계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에 나오는 그 계층적 인식 모델 아이디어가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요. 여러 AI가 마치 무슨 전문가 위원회처럼 서로 협력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계층적 인식 모델의 독창성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할 때처럼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레이블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엔 그냥 동물, 다음엔 동물 포유류, 그 다음엔 동물 포유류 북극곰 이런 식으로요. 이걸 AI 학습에 직접 반영하는 거죠. 아, 단계별로 구체화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AI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AI 모델, 자료에선 총 9개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각자 내놓은 판단을 서로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뭐 과반수, 합의라던가 일관성을 확인한다던가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목표치가 90% 이상 정확도라고 하고요. 와, 90%.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학습하지 않았거나 좀 애매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섣불리 막 추측하지 않아요. 그냥 미확인 샘플, undefined 샘플 이렇게 딱 분류해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인정하는 겁니다. 와, 확실히 다른 접근인데요. 여러 AI가 협력해서 신뢰도 높이고 모르는 건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모델이 계층 구조를 학습에 잘 통합시키고 신뢰도도 높이고 또 불확실한 상황에도 잘 대처하고 뭐 이런 장점이 많다고 평가되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AI가 스스로의 이해도를 좀 파악하는 능력? 뭐 일종의 메타인지 같은 측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모델을 돌려야 하니까 당연히 계산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고요. 아, 그렇죠. 컴퓨터 자원이. 네. 그리고 분류 단계가 아주 세밀해지면, 그러니까 레이블 수가 막 엄청 늘어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요. 또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그때 얼마나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남은 과제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GNN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정적인 온톨로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동적 온톨로지랑 통합하는 방안 같은 게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의 복잡한 관계와 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시된 계층적 인식 모델은 그 한계를 딱 인정하면서도 여러 AI의 협력과 검증이라는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AI가 그냥 단순한 패턴 인식 기계를 넘어서 정말 인간처럼 사고하고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아, AI 발전의 중요한 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층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AI가 더 정교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데 정말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계층적 인식 모델은 보면 여러 전문 AI가 서로 협력하고 또 상위에서 이걸 조율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같다고 했죠. 혹시 미래에 정말 고도화된 AI, 뭐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단일 지능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여러 AI가 마치 전무화가 팀처럼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분산된 지능 같은 느낌인가요? 네, 뭐 그런 거죠. 이 모델이 어쩌면 그 가능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그런 생각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